돈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에 사장님들의 말만 믿고 저렴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그대로 다 날릴 수도 있으니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안 되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주 전에 대학교 친구가 신림동에 있는 신축 빌라로 드디어 분가한다고 좋아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등기부등본 확인 잘 했냐고 물어봤었는데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다 확인했고 신축 빌라라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고 왔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의심도 많고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가 많아서 그 친구한테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날 때 부동산 계약서랑 등기부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고 신축 치고도 빌라 가격이 너무 높아서 주중에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잔금 납부 시에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한번 부탁드려라 라고 제가 피드백을 준 뒤에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친구와 통화 중에 사장님께서 임대인분들은 자기도 잘 아는 사이라 괜찮다고 특약사항을 안 넣어도 된다고, 그리고 신축 빌라라서 근저당은 있지만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만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지만 시세 파악을 하기가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신축이라고 이 깨끗한 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약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에 친구가 대화가 안 된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직접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었는데 역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계약 파기를 부탁드렸더니 가계약금 100만 원에 부동산 위약금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저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끝까지 말하면 안 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도의상 사장님한테 법적 조항을 일부 설명을 드리고 수고비 10만 원을 드리고 나서 계약 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는 100% 사기꾼의 잘못이지만 친구한테 등기부도 확인 제대로 안 했냐고, 그리고 특약도 제대로 안 넣으면 어떡하냐고 잔소리를 실컷 했는데 제 친구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세 계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라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을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9와 19의 내용인데요. 9에는 보통 소유권의 내용이 적혀 있고 쉽게 말해서 갑구는 집주인의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차인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서 갑구 바로 아래에 있는 19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살 때 5억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이 혹시라도 빌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만들고 싶지 않기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게 바로 근저당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근저당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목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저당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등기부를 꼭 떼보시고 근저당 유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빌라에 2억 전세를 주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근저당이 1억 정도면 괜찮지만 1억 9천, 2억 이런 식으로 근저당의 비율이 매매가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꼭 드셔야 돼요. 이걸 찾는 방법은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검색하셔서 집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전부 클릭한 뒤에 동호수까지 다 클릭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공동주택 가격이 뜨는데요. 여기서 1.26을 곱해주면 그 금액 이하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보증보험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세입자가 이후에 직접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기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연장까지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24에서 알림을 신청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이 알림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네이버에서 정부24에 접속하신 뒤에 검색란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신 뒤에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휴대폰 문자 전송 수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바뀌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빠르고 쉽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전입과 확정을 받는 건데요.
요즘에 전세 사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전보다 전입 확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차대로 전입신고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을 때 제3자, 뭐 낙찰자나 다른 집주인이 와서 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를 안 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나 낙찰자가 와서 내 집이니까 나가 라고 말하면 저항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기꾼들은 이 법을 어떻게 악용하냐면, 만약에 내가 부동산 계약을 맞추고 전입신고를 7일에 했다고 했을 때 막강한 힘인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8일 0시부터 발생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하루 사이에 은행 등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전세 보증금을 당연히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1순위 권리에서 2순위로 밀리게 되고, 운이 안 좋으면 전세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동산 계약 시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등기부를 뗀 날짜가 오늘 계약하는 날짜와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7일에 내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등기부가 이틀 전인 5일 날짜면 이 이틀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버리고 우리는 모르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정일자는 법원과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바로 가셔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우선 변제권을 신청하고 그 뒤에 집주인이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우리는 근저당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아주 좋은 권리죠. 하지만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러니까 실거주죠.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전부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달랑 받아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간혹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 물건의 특징이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에 돈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에 사장님들의 말만 믿고 저렴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운이 안 좋아서 나중에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그대로 다 날릴 수도 있으니,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전입신고가 안 되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등기부를 확인해서 내가 전입하는 것보다 먼저 근저당이 있다면 추후에 경매로 집이 나와도 1순위인 근저당에 밀려서 내 보증금을 그대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은 피하시거나 근저당 비율이 낮은 집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이 지나서 잔금일이 돌아왔을 때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에서 집주인이 혹시 그 사이에 근저당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해서 장난을 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잔금까지 납부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내가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받고 나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라는 등 돈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사를 가시게 되면 내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이 옮겨져서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살던 집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설정을 꼭 하고 나오셔야 추후에도 법적으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사기꾼들을 보면은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제가 가끔 경매 때문에 법원에 가면 피해자분들을 볼 기회가 좀 있는데요. 나이가 보통은 한 20대에서 30대 분들입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니 앞서 설명드린 4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